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모두들요, 글로벌 지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요, 지수 조정을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요,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금일 양대 지수 모두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요, 이번 시간은요, 다음 주 옵션 만기로 본요, 지수 전망과 함께요,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테마들 중에서요, 특히 금일엔요, 바이오와 그리고 언택트,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죠. 금일 0.58포인트 강보합인요, 1725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죠. 자, 어제서부터 21선이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고, 지수는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2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높아지는 형국이죠. 지금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이 1712포인트죠. 이제는 저항 역할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합지수가 상당히 약할 때는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은 주가는요, 올라갔다가 비슷한 수준에서 더 빨리 무너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그만큼 내성이 생겼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유를 하나 또 찾아보면요. 다음 주 옵션 만기죠. 4월 9일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이죠. 자, 그럼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수급 현황인데요. 콜 옵션 쪽에 외국인들이 181억, 그렇죠? 지난 3월 13일, 그러니까 3월 12일 날, 그렇죠? 트리플 위층대기가 끝나고요. 3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수급 현황을 보면은 콜 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부 하방 쪽으로 베팅을 했지만요. 오히려 풋 옵션 쪽에선 매도가 2192억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콜 옵션보다도 10배가 넘는 금액을 상방적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 지수를 여기서 만약에 빼게 되면요. 이 풋 옵션을 상승적으로 베팅한 외국인들의 손실이 무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3월 13일이면요. 요 하살표 다음날, 요 날서부터 양봉 나온 날서부터죠. 그리고 하락했다 올리기 때문에 아마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익 구조고 여기서 밀리면 본전 내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옵션 쪽에서는 그렇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과거 2월달, 3월달에 만기 옵션 만기 때는 어떠한 수급상의 모습이 나는지요?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3월달 만기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2일 여기 하살표에 있는 요 날인데요. 자, 2월 14일서부터 3월 12일까지 옵션만 보면요. 콜 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40억 매도, 그리고 풋 옵션 쪽에서도 137억 매도를 했다면 콜은 하방 쪽, 그쵸? 하락 쪽에 베팅을 140억 했고 풋 상승 쪽으로 130억. 그러니까 쌤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 만기일 때도 계속적으로 하락의 모습을 보였지만요. 반대로 또 2월달 만기일 때는 어떠한 모습이 났을까요? 그럼 2월달 만기, 그러니까 옵션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날 만기일이 찾아옵니다. 그럼 2월달 만기일 때가 바로 2월 13일이죠. 그러면 1월 10날서부터 그러니까는 1월달 두 번째 목요일 지난 금요일서부터 2월 13일 목요일까지. 그렇죠? 자, 이때는요. 이 외국인들이 콜옵션 쪽에서는 42억 상방 42억 플러스 매수를 해줬다. 그러면 상승 쪽으로 42억 베팅을 했고요. 풋 옵션 쪽에서는 529억을 매도를 했다. 즉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쪽 합쳐서 한 570억 정도를 상방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이 1월 달에 주가, 그러니까 1월 10날서부터요. 2월 13일 주가 움직임 보면은 한번 하락을 했다가, 그쵸? 2월 3일 지나고 중국의 사태가 터지면서 해도 주가가 오히려 만기, 이 하살표 보이죠? 이 날이, 요 음봉이 나온 날. 그래서 2월 달 최고점이 바로 2월 13일 옵션 만기일이다. 그죠? 막판에 만기를 앞두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풋 쪽으로
상방적으로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달에는 오히려 지금 이 2월 달 만기일보다도 외국인들이 풋옵션 쪽으로 상방적으로 베팅 금액이 이때는 600억 내지만은 지금은 2천억 내다. 그죠? 한 3배 이상을 더 상방적으로 베팅을 해 놨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인 다음 주 목요일 9일까지는 지수를 아마 크게 뺄 가능성은 낮지 않나요. 이 옵션으로 만기로 본 앞으로 다음 주 지수 전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저기 보면 오늘 금요 수급 현황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2,900원 아주 꾸준하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 매도폭이 줄어들었고요. 기관들이 올 초반에 그죠? 장 초반에 한 2,500억 매도를 보였다가 매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827억 매도에 그쳤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나왔지만은 그 규모면이 크게 감소하면서 개인들이 3,500억 내 순매수로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 자, 뭐 파생 쪽 선물이나 콜옵션, 풀옵션 쪽에서는 요즘 규모면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그렇죠? 시장이 갈수록 안정을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시장 다음 주 초반 그렇죠? 계속적인 안정적인 좀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가 이 옵션 만기일 수급 현황을 봐서는 그런 판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죠. 일봉상인데요. 자, 훨씬 코스피 지수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21선 저항선인데 이미 그것을 갭으로 돌파해서 제가 그날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그렇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인 안정 추세. 오늘도 5포인트 한 1%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럼 조금 문을 더 열어놔 보고, 지금 한 600선까지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모두들 조정을 예상하지만 시장이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온데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하모니 관심주 쪽에서는요. 이 20일 이동평균선 전후로 해서 한 20% 현금 확보는 맞다. 하지만 20% 현금을 묵혀두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오주라든지 그렇죠? 오늘도 언택트라든지 바이오주 그리고 반도체 그렇죠?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그리고 5G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의 있죠? 유료 회원인데 맨 끝에 자세한 내용을요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나스닥 지수 일봉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딱 한눈에 봐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약한 흐름이 나오죠. 자, 이 종목도 보면 고점 대비 한 32.5% 저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반등 고점을 보면 한 18% 정도 상승을 하는데 아직 21선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요 모습들 상당히 조금 나스닥 지수는 우리 대한민국 지수가 약하다.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나스닥 지수는 2008년도에 그쵸? 한 12년 전에 1200포인트에서 요번에 9800까지 한 7배가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지고 막 대한민국 증시보다요. 국내 증시보다 더 약한 흐름은 앞으로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증시는 200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행보를 하다가 한번 2600까지 갔다가 최근에 1400, 그렇죠? 그 중간선, 그러면 2000포인트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혀 올라간 폭이 없어서 가격 리스크는 별로 부담이 없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해외 증시 그렇게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가 다시 최근 저점 6,6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대한민국 증시도 그렇죠?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면요 아마 좀 밀린다 해도 그렇죠 우리가 저점 깨고 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저 종합지수에 대해서 한 리포트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쌍바닥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조정을 한 번은 받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아마 전망들이 대체로 우세하죠 근데 이 하나금융에서는 이 쌍바닥보다는 그렇죠 완만한 상승의 국면이 예상된다는 리포트 한번 내용 볼까요? 시장 일각에서는 더블장과 쌍바닥 형태의 증시 재침체 가능성이 거론이 되지만 현 시장은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과정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런 현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그래서 밀려야 될 자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또 동학개미 운동이 국민 주권 회복 운동으로 승화하고 있고 글로벌 정책 공조화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간의 원유 감산 공조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서 원유도 유가도 안정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면서 더블저형보다는 완만하게 상승 국면으로 지속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영역에서 아마 다음 주 7일 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요. 실적 변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커질 수는 있지만 이미 주가에는 조금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아마 완만한 상승, 그렇죠? 한번 새로운 우리가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오른쪽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죠. 1분기 실적 부진하다 하지만은 이 부진한 부분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 쪽이 실적이 크게 안 좋아져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강조를 해드린 반도체는 그렇죠? 어느 정도 실적이 부합할 정도로 예상이 된다.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 탄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그것은 외국인들의 매도로 삼성전자를 매도하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지부진, 거기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가 지지부진이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전환이 되거나 매도세가 크게 감소.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점은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 매수만 전환되면 아마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 부분을 포함해서 반드시 크게 오를 수 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요. 매수가 증권시장에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올해 들어서 이 개인들이 매수한 규모가 20조 원이 넘죠. 거기에다가 고객 애탁금이 한 13조인가요? 14조가 증가했으면 거의 30조 이상 신규로 개인들이 크게 유입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동학개미 운동인데 뭐 그런 부분 할 수 있죠. 뭐 지수가 다시 한번 또 밀리거나 뭐 하면은 그렇죠? 할 수 있지만은 맨 끝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요. 특히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 자료를 마련 안 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지금 삼성전자, 아까 말한 대로 개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과거 사례를 보면요. 외환 위기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IMF 사태예요. 1998년도 1월 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45,500원이었는데 1년 뒤 99년 1월 초에는 86,000원, 거의 100%가 이상 올라갔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2008년도죠? 2008년도의 때는, 그죠? 더 많이 올라가는, 여기 나옵니다. 그죠? 2008년도 6월 초에는 70만원을 넘어섰던 삼성전자가 그 다음 해 직후인 10월 24일에는 40만원, 그죠? 한 3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IMF 때도 아까 말한 이 45,000원에서 85,000원, 그리고 연말에는 24만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오늘 금융당국에서 나오는 얘기도 길게 보면 한 1년이나 2년을 삼성전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상당히 12조 원 중에서 한 6조 원 가량을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매수했는데 장기적으로 연말까지만 끌고 가도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큰 수익이 낸다.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초보 투자분들이 계신다면요. 아마 주식이라는 것이 중간중간에 유혹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렇죠? 삼성전자만 계속적으로 최소 1년 내지 2년만 갖고 있으면은 최소한 100%. 지금 은행금리 연 1%도 되지 않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수익이 온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내 거가 삼성전자 안 가고 딴 거가 막 가는 그런 유혹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저 생각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서 그렇죠?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종목 넷패스. 저는요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낙폭 가대주 지수가 하락할 때는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겠지만은 그렇죠?
많이 처음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는 많이 빠진 종목이 먼저 올라온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눈높이가 맞춰지면 덜 빠진, 우리 항상 말하지만 덜 빠진 종목, 그리고 빠질 때 수급이 개선된 종목, 하루의 변동폭의 종목, 그렇죠? 그런 종목들. 그래서 저는 역별보다는 오히려 혼조. 지금 정멸이 돼 있는 종목은요,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종합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상승장이라면은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따라가야겠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역별보다는 이렇게 혼조, 장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주가가 이렇게 혼조로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죠? 네페스가 그러한 모습이죠. 자, 최근에 5G 종목도 이러한 모습, 와이어 이노닉스도 그렇고요. 이러한 종목 치고 나가죠. 계속적인 관심, 네페스, 3만원 밑에 수준, 좀 싸게 사면 28,000원대, 그쵸? 이 정도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테스나, AD 테크놀로지, SN, S텍, SF의 반도체, 그쵸?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 아까 말대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매도세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이 소폭 매수로 전환되거나 하면은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급속도로 몰릴 수밖에 없다. 항상요, 주식은요, 뜬 상태에서 따라가면은 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목 지키기로 눌림목을 기다려서 일주일이고, 그죠? 열흘이고 기다려서 크게 올라가서 내가 5%고 10%고 20%고 나면은 그치 온전히 나는 건데요. 5% 10% 뜨는 거 보고 들어가면은 먹을 폭도 작고 또 그만큼 떴기 때문에 조금만 꺾이면 리스크도 커지죠. 그러한 부분 참고를 해서 오히려 길목 지키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러한 종목들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언택트 이제 비대면이죠, 비접촉 그런 관련주 제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올해 안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거다. 특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작년 11월 달에 그렇죠? 넷플릭스와 협력 관계를 맺었으면서 크게 요 날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던 요 날이죠. 고가 9만원 찍고 오히려 7, 8% 상승 출발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7, 8%를 끝났죠. 그러면 세력들이 이걸 팔아먹고 도망가면 줄줄이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2, 3일 빠지다가 옆으로 다시 행보해주고 올라가죠. 최근에도요, 다른 종목들 종합지수가 3월 19일 날 최저점을 찍을 때 얘는 3월 13일 날 저점 찍었어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그랬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소폭 마이너스인데 오히려 지금 나흘 상승하고 오늘 첫 주종이기 때문에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나오면 마이너스 나올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리고, 자, 오늘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좀 완전한 정배열된 종목은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이라면, 본격 상승장이라면 신고가 나는 종목이 또 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부담된다. 지금 그런 종목들로 접근하기에는 좀 리스크는 있지 않나. 그렇죠? 한국사이버결제. 카카오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린 종목군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언택트, 그렇죠? 그리고 넷마블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이 시에서 언택트 하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오히려 카카오 쪽이 오히려 좋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수급적으로도 오늘 주가가 한 1,000원 정도 하락했지만은 수급적으로 개인들 사준 게 4,500주 안정되죠. 하루나 이틀 정도 월화 조금 더 밀리는 모습 나오면 우리가 관심. 오늘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죠. 14만 주. 그렇죠? 주가가 최근에 63,000원대에서 8만원까지 16,000원 정도 올랐으면은, 그렇죠?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주가는 하락하는데 거래가 적다. 이것은 매수세, 물론 매수세가 없으니까 거래도 감소하겠지만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죠. 근데도 거래가 적다. 매도세가 별로 없다. 그냥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상승할 때 주로 매수했던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 이틀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좀 지금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역배열이나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그렇죠? 혼조된 종목군들, 그렇죠? 거래 감소하고 충분히 움직이게 돼서 이러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바이오죠. 테마, 외인, 양날개. 최근에 외국인들이 10몇 조 이상씩 막 팔아도요. 바이오 쪽은 오히려 매수를 해주고 있다로죠. 그런 부분 특히 이 다음 달 열리는 바이오 벤처기업 관련 해외 학회에서 이 데이터 발표 혹은 기술 수출도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해서 미국 임상종약 이 아스코라 그러죠. 5월 온라인 릴레 학회가 열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제도 언급해드렸던 뭐 NK 맥스라든지 알테오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이 조금 약간 채택이 됐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요건 이제 HLB인데요.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모습인데 축구 전혀 반영이 안 돼주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움직일 때 됐지 않았나라뇨. 물론 이제 유무상 증자가 있어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분, 회피하신다면 뭐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유무상 증자는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요. 일단은 안정된 그런 모습. 조금 불안하신다는 분들은 팩트론, 알테오젠, 그것도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죠. 그리고 조금 우량주 관점으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일단은 바이오주 그리고 언택트 그리고 반도체 뭐 5G나 뭐 저희는 또 다 좋은 모습인데 조금 5G는 조금 최근에 좀 올라서 좀 매수하기엔 좀 부담되는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전기차분 요 부분들은요 내일 오전에 그렇죠?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바이오주, 언택트, 반도체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여기서 구독하기 있고요. 자, 요것은 이제 체험 VIP 아까 말씀드렸죠. 유료 회원 안내 말씀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는 한번 연락을 주시면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좀 올라올 때 손실을 최소화해야지만이 그렇죠? 나중에 시장이 좋아하는 시기에 왔을 때 수익이 크게 난다. 남들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다들 손해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시장이 안정될 때 손실을 만회하고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근데 일반적인 손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손해 볼 때는 같이 보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조금밖에 왜 이렇게 이런 반등장에서 그렇죠? 손실을 최소화 못 시키고 잦은 매매를 해서 오히려 손실이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이 4월 3일 그렇죠?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